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행복주택 하면 의뢰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만 들어가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? 네, 오늘은 바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던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. 바로 우리 어르신들,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주택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지금 이 질문 보시고 당연한 거 아니야?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. 그쵸? 하지만 제가 만약에 아닙니다.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제 설명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요. 그동안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주거 문제에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정말이에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실제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8살 김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.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에 사시다가 25만 원짜리 행복주택으로 이사하셨대요. 이건 계산해 보면요.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무려 240만 원을 아끼게 되신 거죠. 이처럼 행복주택은요,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부담, 이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어마어마한 변화 맞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진실이에요.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행복주택 신청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.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한 70%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건데요.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거주 기간입니다. 이게 뭐 1, 2년 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무려 20년입니다. 20년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잦은 이사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쭉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.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마음에 정말 큰 안정감을 주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용어가 있어서요.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게요.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이건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다 합쳐서 부르는 큰 이름이에요. 뭐랄까, 커다란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행복주택은요,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큰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종류의 집 중 하나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.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을 제가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행복주택에 신청하시려면요, 딱 이 4가지 기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나이는 당연히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. 둘째,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들 모두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와 네 번째, 바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요. 이 기준들은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만든 최소한의 장치니까요. 너무 걱정부터 하진 마세요. 생각보다 기준이 꽤 너그럽거든요. 자, 먼저 소득 기준부터 한번 볼까요?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소득이 약 400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건요,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는 거, 그리고 혹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까지 전부 다 합친 금액이에요.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으로 한 33만 원, 국민연금으로 50만 원, 그리고 소일거리로 50만 원 정도 버신다면 월소득이 133만 원이잖아요. 그럼 당연히 기준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죠. 은퇴 후에 가벼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. 다음은 총자산 기준입니다. 가지고 계신 부동산, 은행 예금,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싹 다 합쳐서요. 총자산이 3억 6,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여기서 좋은 점은 만약 빚이 있다면 그 부채는 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.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. 이 기준도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? 나도 될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자동차 가액 기준입니다.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가치가 3,683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비교적 최신 중형차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꽤 넉넉한 금액입니다.
자, 이렇게 4가지 기본 요건만 딱 충족이 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행복주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. 자격 요건을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행복주택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인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.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장점 3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이 3가지가 행복주택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. 첫째,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나라에서 일부러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하시기 편하도록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지어요. 그러니까 병원 가기도 편하고 장 보러 시장 가기도 좋고 자녀들 만나러 가기도 수월하다는 거죠. 둘째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죠.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짓는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나 작은 도서관 같은 최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.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성남 행복주택에 입주하신 72살 박거르신의 후기를 들어보면요. 그 장점이 정말 생생하게 와닿습니다. 예전에 살던 반지하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죠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계단 오르내릴 일 없고 난방도 잘 되고 무엇보다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. 이건 그냥 집만 옮긴 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만족도가 극적으로 높아지는 경험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론적인 장점들을 넘어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행복주택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미리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들을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. 신청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요. 바로 LH 청약 플러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우리 동네에 나온 공고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스마트폰 달력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공고가 딱 뜨면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가지고 인터넷이 편하신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,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신분증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약 1~2달 정도 심사기간을 거쳐서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 방식이에요. 서류 준비가 사실 제일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것만 미리 챙겨두시면 신청 과정이 정말 훨씬 수월해집니다. 특히 주민등록 등본은 그냥 떼시면 안 되고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. 소득이나 자산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이 서류들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요. 신청 과정의 절반은 이미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. 행복주택이 정말 좋은 선택지인 건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.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과 필요에 꼭 맞는 최적의 집을 고르실 수 있도록 다른 주택들과 비교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비교가 되실 거예요.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건 시세의 30% 수준인 영구임대와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. 정말 저렴하죠? 반면에 행복주택은 시세의 70% 수준으로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대신 소득 기준이 더 유연하고요. 무엇보다 대중교통 접근성, 그러니까 입지가 가장 좋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. 결국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? 제가 명쾌한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. 만약에 건강관리나 돌봄 서비스가 좀 필요하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저렴한 월세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. 그리고 병원이나 마트 가기 편한 최고의 입지를 원한다 하신다면 그 정답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. 행복주택은 또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 자,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더 이상 행복주택은 젊은이들만의 집이 아니라는 점. 둘째, 저렴한 임대료로 교통 편리한 곳에서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. 셋째, 자격 기준도 생각보다 폭이 넓다는 점.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정부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제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.
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? 지금 당장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공고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